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은 합격이죠? 오늘 유인물 하나 드렸어요. 학교는 오늘 개강이니까, 제가 항상 개강할 때마다 드린 말씀이 좀 있어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래도 합격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적시험 합격을 위한 누구라고요? 감동환. 저 예명이 이제 감동환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뭐라 적혀 있습니까? 첫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자, 합격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본 이론을 충실히 하자. 기본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나갈 수가 없어요. 뭐 문제풀이니 뭐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월, 2월, 3, 4월 이 넉 달 동안은 기본서를 충실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월이 되면 요약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으로 이제 정리를 하더라도 그 이전에 기본서가 정리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요약집이 의미가 없어요. 시험장에 기본서 들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날장에 머리맡에 두고 주무셔야 될 게 뭐예요? 요약집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서브노트가 다, 전과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용어 모르는 게 막 나와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그 용어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학교는 저 뒤편에서 그 내용이 나오거나 그래요. 혹시 이해가 안 간다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민법은 모든 법률 해석의 기본이 되는 법 이렇게 해놨죠? 아니, 지가 학개론 가르치는데 왜 민법을 강조하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과목 중에 이제 그 비중을 좀 따져보면요. 민법 6, 학개론 4, 이 정도. 6대 4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입니다.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학원 와서 다 끝내버리도록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거예요. 따로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학습이 끝나도록. 알겠죠? 그럼 어디에 더 집중하시면 되겠어요? 민법. 민법이 왜 중요하냐고요?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2차 과목 배우는 중개사법, 뭐 공시법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선생님 시킨 대로 따라가면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가 뭐예요? 틀린 문제는 또 틀린다. 왜 그럴까요? 뭔가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는데 기억을 못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틀린 것도 틀리니까 반복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기출문제, 기출이 무슨 뜻이에요?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출제된 문제가 뭐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출제됐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추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출문제 정리 좀 잘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 조금 영역을 또 확대해서 다룰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예상 문제. 자, 매달 이제 3월 달부터는 전국 모의고사가 있어요. 자, 우리 새로운 계열은 같이 시험을 봅니다. 이때 모의고사 성적은 처음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가야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모의고사 성적이 몇 월 달 정도? 한 8월 가야 합니다. 8월. 5, 6월 이렇게 돼갖고는 멀었어요. 야, 그 전에 뭐 점수가 적게 나왔다 막 슬퍼하고 노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막 모의고사 처음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날은 술 푸는 날 막 그래가지고 슬퍼서 술 푸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점수는 한 8월 좀 지나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셋째예요. 자, 요것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자료를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첫날이니까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좀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하고 이렇게 교감을 좀 형성하는, 눈도 좀 마주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서. 자, 그런데 거기 잘 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시험 과목을 다 알아요. 그죠? 대답 없고요. 자, 세상에 시험 과목 모르고 시험 공부하는 사람 없겠죠? 또 대답 없죠. 자,
그러면 이제 1차 봐봐. 1차 과목이 뭐예요? 자, 학교론이 먼저일까요? 민법이 먼저일까요? 아닙니다. 시험 볼 때는 1번이 학교론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1번이 학교론 40분까지, 41번부터 민법이에요. 그래서 학교론 먼저 적을게요. 학교론, 그 다음에 민법 이렇게 되고요. 그럼 2차 과목은, 자, 시험 과목은 3과목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학습할 때는 4과목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가 뭘까요? 1교시 중개사법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면 여기에 이제 2차 1번 문제가 중개사법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공법. 그래서 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관계법규라고 불러요. 부동산 관련된 공법을 모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세법, 등기지적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런 과목은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40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40문제씩. 40문제씩.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가 16문제면 여기 몇 문제일까요? 24문제겠죠. 둘이 더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가 괄학이다 그런 거 없어요. 둘을 더해서 40점 넘으면 돼요. 이거 다 틀리고 이것만 맞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한 감으로 봅니다. 누가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세법이 다 틀렸습니다. 그럼 괄학이죠? 그건 아니에요. 공시세법 했어요 방금. 자, 처음 듣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공시세법 더해가지고 알겠죠? 다 해가지고 이제 괄학 넘기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면 괄학이 몇 점이에요? 40점.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여기서 이상이라 했을 때는 자신을 포함해요. 40점부터 안정권입니다. 알겠죠? 하나 더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37.5가 됩니다. 한 문제가 2.5니까. 37.5가 괄학이에요. 그러니까 40점 그러면 안정권이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40점 이상.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타입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전략을 제대로 안 세우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밑 빠진 독이 물붓기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건데 좀 더 자세히. 자, 이렇게 하면 둘 더하면 얼마예요? 120점이죠? 평균 60점이죠? 평균 60 넘었고요. 괄학 넘겼어요. 됐죠? 합격입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90점, 여기 30점, 120점. 어때요? 60점. 평균 60 넘겼죠? 근데 이게 40점을 맞지 못해서 이건 불합격이에요. 1차가 불합격이에요. 1차가. 그럼 이건 어때요? 자, 이 100점, 여기 40점이에요. 140점이죠? 자, 2로 나누면 70점. 어머, 평균 70점 넘었네. 괄학도 넘겼고요. 합격이죠? 1차는 합격입니다. 그러면 A하고 C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격증에 차이가 있나요? 아니 2차까지 합격했다 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 20점 도와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20점 도와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20점은 요거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민법이 80점, 학교이 40점 맞았다. 그래도 합격이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민법하고 부동산 학교로는 최고점이 100점이 아니에요. 80점까지만 맞아야 의미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 과목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점수를 맞으려고 하면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게요? 공부가 직업돼요. 나는 중개사 해야 되는데 공부를 직업 삼아야 돼요. 100점 못 맞춰.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학교는 40문제 중에 그러면 몇 개는 맞춰봐야 소용이 없다.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 20점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4 해봐요. 그렇죠. 8, 8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받는 순간 8문제는 무조건 틀려야 돼요. 그거 맞아봐야 소용없다니까. 근데 문제는 나머지를 다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조금 괴롭죠. 그죠? 자, 우리 시험은 100점 목표는 시험이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론 같은 경우는 80점, 민법 같은 거 80점만 맞으면 돼요. 더 넘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최고점이 100점이 아니라 80점 맞아도 되니까
문제지를 딱 받는 순간, 딱 봤을 때 어려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그거 풀어도 의미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왜? 8개는 틀려야 되니까. 반드시 8개 틀려야 합니다. 85점 맞아서 합격했다. 별로 도움 안 돼. 아무 의미가 없어. 무조건 몇 개 틀려? 8개. 그러면 이제 문제를 딱 받는 순간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편해. 몇 개 틀려야 된다고? 8개. 그러니까. 자, 새로운 사실. 갑자기 학습의 의욕이 막 치솟습니다. 야,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죠. 내라고 해봐요. 네. 자, 이런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강의라는 것은요, 한 사람 저만 떠들고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면 강의가 기운이 쭉쭉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자, 1차 합격해야 2차도 의미 있어요. 여기 점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하고 2차 중에 무엇을 먼저 정복을 해야 돼요? 1차. 2차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니까? 이걸 지나가야 됩니다. 이걸 지나야 할 달이에요. 이거 지나지 않고서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 2월, 3, 4월 이 과정에서는 우리 기본서로 강의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서를 자주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도에 맞춰서 기본서를 3회독 이상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응? 많이 읽어주세요. 많이 읽어주시면 나중에 뭐 요약집이나 뭐 이런 강의 노트 이런 게 쏙쏙쏙 들어와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차 과목은 말이죠. 최고점이 100점이에요. 얘처럼 80점이 아니라. 볼까요? 여기 100점, 여기 40점, 둘을 더해서 40점 맞았어요. 그럼 180점이죠? 그럼 60점, 평균 60점, 과락 넘겼죠? 합격입니다. 그럼 여기 몇 점씩 도와준 거예요? 20점씩 도와줬죠? 그러니까 여기 100점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는 100점이 의미가 없고. 이런 경우 어때요? 만약에 이걸 80점 맞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몇 점씩만 맞으면 돼요? 둘을 더해서 100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50점, 50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80점, 60점 이렇게 되죠. 합격이죠? 자, 잘 봐요. 이 과목 중에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개사법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어요. 공법이요? 어려워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점수 잘 안 나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전히 안 나와. 그게 공법이에요. 공시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짜 자존심 상하는 게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반타작했다. 공부했던 사람이 절반 맞았다 그러면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죠? 괜찮아. 반만 맞아. 반만. 중개사법은 8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80점 이상.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지니까.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를 다시 간다면 공부를 좀 하고 말이죠. 초등학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걸로 전제하겠습니다. 요즘 뭐 초등학교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추세도 모르고 볼 수는 없으니까 시험을 본다. 그럼 전국 수석할 수 있겠죠. 전국 수석 못해? 반에서 1등을 할 수 있겠죠, 얘들하고. 못해? 아니, 초등학교 1학년 그 시험을 보는데 뭐 수석까지 아니더라도 고득 좀 할 수 있죠? 왜 그래요? Why? 다 경험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개사법을 먼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보는데 시간은 엄청 줄어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만 힘들지.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차 과목 중에 쉬운 과목부터 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쉬운 과목이 뭐예요? 이게 그나마 쉬워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걸 집중 공략하세요. 1, 2월 이때, 3, 4월 이때. 오케이? 집중 공략하세요. 이건 지금 열심히 하든 나중에 열심히 하든 점수 안 올라가. 어차피 그나물이 그 밥이요. 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만 하는 정도로 하고 이걸 집중 공략합니다. 주말 같은 시간을 내서. 알겠습니까? 아직 모의서 볼 때마다 중개사법 항상 70점 이상 나오게.
아예 해버려. 그냥 하나 과목을 끝내버려.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자, 학기 가는 비법이에요. 중개사법은 무조건 몇 점 이상 맞아? 70점 이상. 70점 이상. 처음부터 80점 안 돼. 응? 그리고 저기 등락 왔다 갔다 해. 문제 어려우면. 그래서 70점 이상. 80점 맞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적어도 70점 이상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안정권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힘든 걸. 저걸. 그럼 이렇게 전략을 바꿔서 이걸 먼저 하고 이거 나중에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시험 직전까지 안 끝난다니까? 하고 중개사법 쉽다고 해서 나중에 미뤄. 근데 쉬운데도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오지. 지금 이해하셨어요? 절대 쉬운 것부터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교재부터 공부를 한다면 저기 뭐 서울대는 물론이고 저 하버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1년 만에 할 수 있을걸? 초등학교 6년 가죠? 맞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런 사실을 보면 내가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가장 쉽다라고 느끼는 걸 먼저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네,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요. 사람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어려운 걸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걸.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국영수 중에 뭐가 제일 어렵냐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다니까 수학만 해. 근데 국어하고 영어를 안 한 거야. 자기는 그게 쉽다 생각하면서. 그럼 점수 안 나와 또.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1차가 우선입니다. 1차는 1, 2, 3, 4월의 기본서. 지금 이 넉 달 과정에서 철저히 좀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차는 우선 무엇을 정복한다? 중개사법. 2월 말까지 중개사법 끝내버려요. 그럼 세 과목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말아요. 자, 1차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주말을 이용해서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야 돼. 중개사법 끝내요. 2월 달까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뭘 슬슬 강의 받아가면서 이거. 그럼 절대 합격할 겁니다. 힘내시고. 아셨죠? 그래서 말입니다. 2번을 보시면 말이죠. 자, 1번은 지금 난이도 중하 80% 문제를 집중 공략하라. 방금 그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자,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1차가 뭐? 우선이다.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1차 과목당 최고점 몇 점이다? 80점이다. 2차 과목은 최고점이 100점이다. 여기서 특정 과목이 고득점 뭐예요? 그 특정 과목이 뭔데? 중개사법이에요. 그래서 4번 보면 2차 과목 중개사법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됐죠? 네, 그리고 5번 뭐라고요? 쉬운 걸 먼저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노트 작성 등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한다. 학원에 왜 왔어요? 네? 노트 만들려고 학원 오면 안 돼요. 학원은 다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노트를 만들었는데 잘못 적은 거야. 집에 가서 봤더니 막 단어가 틀려있고 그러는데 이해가 잘 안 돼. 내가 악필이야. 그럼 어때요? 집에 가면 자기 해석이 안 돼. 자기도 적어놓고 이거 내가 뭐라 적는지 몰라. 어? 그래서 그런 행동하시지 말고 이거 알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이 강의 노트를 제가 중간중간 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채워 넣으세요. 여러분이 전혀 적지 않고 있으면 또 졸거든요. 왜? 자기 역할이 없으면 앉아있는 게 또 무의미해요. 그래서 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좀 주려고 빈 공간, 블랭크를 좀 해놨어요, 다. 그래서 좀 보시고요. 아주 재밌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림도 많고 그래요. 그림도. 자, 그래서 불필요한 작업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뭐라 돼 있나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뭐라고요? 규칙적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이제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좀 바꿔야 합니다. 이전까지 생활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소 학습 태도인데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주변 수험생들 말이 너무 민감해지지 말자야. 여기서 주변 수험생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기 대상이
공부를 오래 하신 분. 많이 하신 분, 오래 하신 분. 오래 하신 분. 그러니까 시험을 여러 번 보셨어요. 막 6, 7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기에는 많이 아는 것 같죠? 근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와의 법이라고 시험장에서는 점수가 득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뭐 말하면 귀가 솔깃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공부를 오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공부를 오래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당사자다. 공부를 오래 한 사람. 그러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교재는 다 버립니다. 작년 거 필요 없습니다. 다 버려요, 그냥. 왜? 그걸로 실패했으니까. 그거 보면 또 알겠습니까? 또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오케이? 요약지. 내가 2년 전에 열심히 만들어 놓은 요약지.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워. 버려라고요. 버려. 그걸 안 버리면 또 그 수렁이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된 것을 거기다 또 적어라는 걸 또 보게 된다고요. 그럼 혼란이 가중돼요. 여러분, 그릇을 채우려면 그릇을 비워야 돼요. 선생님들이 채워주려고 그러는데 이미 꽉 차 있어요. 3년 전, 4년 전 이상하게 배운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발. 다 버립니다. 그거 모셔놔서 뭐 할 건데, 그거. 그리고 이 다음에 시험에 학교 가면 최근 책만, 그 마지막 합격한 그 책만 가지고 중개사무소 좀 꼽아놔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이에요? 19년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15, 16, 17, 18, 19 딱 꼽아놓으면 거기 딱 와서 봤을 때 몇 년 했디야 공부를? 이런다니까. 그거 좋아할 거 없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꼽아놓으려고 그럽니다. 하지 마. 다 버립니다. 수험서는 그게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저기 중고 책방에 가서 민법 총론 뭐 이런 책 있죠. 두꺼운 거 한 1000페이지 넘는 거 딱 꼽아놓고 법전, 소법전 그래가지고 딱 있는 게 있잖아. 딱. 있어. 저기 헌책방 가면 좋은 책들 많아요. 가끔 그 조문 찾아보고 좋아요. 그거 그런 거 하나 더 꼽아놓고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동료와 어울려야 됩니다. 이런 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계속 한숨 쉬시는 분. 내가 그 당사자인지도 생각해봐요. 나도 기운 빠져. 그냥 옆에 있으면 나도 기운 쭉 빠져요. 그냥 바람 빠지듯이. 공에서 바람 빠지듯이. 그런 분들을 좀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그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냥 마지막에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인 학원과 선생님 지시를 잘 따르자. 여기 이 학원 역사도 오래됐고요. 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실장님들이나 이분들은 대단합니다. 능력이 다 뛰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거쳐서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A 그러면 금방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아는데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좀 잘 들으세요.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 말 말고 제발 좀 누가 그런다 들어가고 귀가 팔랑팔랑해요. 저희들은 저기 뭐 시장에서 물건 그냥 어때요? 뭐 서커스 한번 보여주고 물건 약 팔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하면 다 이유가 있어 하는 거고 그걸 듣길 바라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먼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학원에서 뭐라 그러면 에이 이러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저희들이 합격자 모임을 할 건데 아니 최선의 노력을 안 하고 학생들한테 이상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 다음에 학교 모임 어떻게 가요? 우리 학원 관계자들이. 그럴 수가 없죠. 아시겠죠? 우리 합격하고도 계속 만나지 않습니까? 모임이 계속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요. 이제는 우리 배울 과목이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학 개론이네요. 자, 두꺼운 종이 하나 넘겨봐요. 여기 교재. 자, 오늘 첫 시간 맞죠? 네. 자, 이거 두꺼운 거 넘겼어요? 다 넘기지 말고 이거 하나 넘겼고요. 그 다음에 얇은 거 하나 넘겨봐요.
머릿말, 머리 아프니까 보지 않고요. 자, 넘기고 5번, 5페이지 봅니다. 5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안내. 여러분이 좀 소홀히 하는 게 이 시험 안내 이런 걸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한 번은 정독을 해야 돼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한번 넘겨봅니다. 시험 제도 속에 나와 있죠. 6페이지에. 아니 뭐 거기까지 가지 말고 지금 2장 넘겼어. 석장. 자, 석장 넘겼어요. 앞에서. 여기. 제일 앞으로 다시 가요. 제일 앞으로. 석장만 넘겨봐요. 자, 넘겨보면 그 시험 일정 있죠? 찾았어요? 시험 일정.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원서 접수가 언제예요? 밑에 6페이지. 거기 8월 12일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날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서 접수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봤더니 하와이에 있는 시기야. 네가 가라 하와이. 그거 가지고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지 원서 접수 다 끝난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시험 범위, 출제 범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아니 1차, 2차는 두 교수로 나눠서 3번 이렇게 봅니다. 자, 넘겨볼게요. 8페이지 보면 부동산학개론 시험 범위와 출제 계약 나와 있죠. 여러분 출제 계약 몇 문제 나왔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2문제 나왔다고 공부를 2문제 분량만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응? 대신 이제 어려운 것은 반복해서 볼 수 있겠죠.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든 쉬운 거든 이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2문제 나오니까 공부를 조금 적게 하고 많이 나오면 많이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공부하면 다 맞추게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총론 파트가 지금 세부 과목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그 다음 부동산의 특성, 속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까지만 강의 진행이 될 거예요. 특성과 속성은 다음 주부터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볼게요. 그래서 우리 그 시험 그 목차가 이제 나와 있어요. 총론부터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자, 우리 목차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가 총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론도 6개로 나눠져 있어요. 뭐 경제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론, 그리고 정책론, 그리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이에요.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 수험생들이 좀 약간 당황합니다. 아니, 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지금 준비하는데 감정평가론이 뭡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감정평가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있다면 더 양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초 수양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 깊이 나오면 아까 8문제 포함시키면 돼요. 오늘 몇 개를 틀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포함시키면 돼. 자, 그러면 이 총론이 뭐예요? 총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개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무슨 어떤 의의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다룰 겁니다. 경제 그럼 떠오르는 게 뭐죠? 돈이죠. 돈을 중심으로 누가 살려는 사람은 뭐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수요자라 그럽니다. 팔려는 사람은 공급자. 그걸 다룹니다. 그들이 어디서 만나요? 여기 있네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사고 파는 이렇게 팔리는 이런 시장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장은 항상 안정적입니까? 말썽을 일으킵니까? 투기가 만연하거나 그럴 수 있죠.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했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투기가 만연할 수 있어요. 거기 정부 개입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부동산 활동을 정책이라 그래요. 정책.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룰 거고요. 자, 시장이 안정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나 부자 되기 싫다 손 들어봐요. 부자 되고 싶죠? 네. 그럼 대답을 왜 안 하셔? 안 했잖아. 했어요? 네, 감사해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부자 되는 겁니다. 투자. 투자는 나간 돈하고 들어온 돈을 비교했을 때 들어온 돈이 많길 바라는 겁니다. 오케이? 투자하려는데 돈이 50억 필요한데요. 가진 돈이 20억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남은 이 돈은? 그렇죠. 이거 금융, 자금 융통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가 개발이라 하면은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라 합니다. 근데 개발했고요. 분양하지 않고 임대해 주었다면 관리 들어가야죠. 맞죠? 그런 걸 다룰 거예요. 재밌겠죠?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할 때 또는 개발을 할 때 자금을 조달할 때 이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안다면 좋겠죠? 개발했는데 가치가 낮다 그러면 내가 개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원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따가 지원 분야라고 또 배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 부동산학 전체예요. 출제 비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아니 그게 뭐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한디. 아니 보면 맨날 그럽니다. 여기서는 몇 문제 나오고 그래서 뭐 5문제 나오면 5개 분량 공부하고 2개 나오면 2개 분량 공부할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들쑥날쑥 하는데 다 해야 돼 다. 뭘 빼려고 하지 마요. 이건 어려워서 빼, 복잡하니까 빼. 그럼 책 거죽만 남어.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이죠. 호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동산학개론이 방대했어요. 지금 여러분 교재 있잖아요.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있어요. 900 몇 페이지 기본이. 양이 그렇게 방대했어요. 근데 우리가 18회 이후부터 표준 목차를 만들었어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른 시험 공부하고 달리 부동산학 개론은 목차가 있어요. 아까 보셨죠? 다른 과목은 그렇게 안 나와. 학교로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표준 목차라 그래요. 이게 표준 목차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나오게 딱 정해놨단 말이야. 안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학교로 강의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았어요. 저 동료 몇 분 돌아가 진짜입니다. 저 뭐 민법 선생님도 가끔 돌아가시는데 저 후배도 누구 하나 좀 먼저 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뭐 집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강의하다 돌아가신다니까 아예. 강의하다 쓰러져가지고 진짜예요. 농담 아닙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강의. 목숨 걸고. 그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부도 그랬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분야에 있어서 점점 문제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몇 개 틀려도 된다? 그러니까 어려워져봐야 2-3문제겠지. 틀려버려?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뭐라고요? 부동산학 개론이라고요? 어머? 개론이 또 뭐야? 아 진짜 괴로운 과목에서 개론인가? 왜 개론이라 했을까요? 자, 여기 이제 부동산학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학과 이렇게 대학이 있죠. 가보면요. 그 과목들이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뭐 원론 이런 개론도 배우고요. 민법, 공법. 자, 민법을 사법이라 많이 칭합니다. 부동산학과에서는 사법하고 뭐 공법, 기타 이런 걸 다 배워요. 그게 다 부동산학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학 전체를 감동환 선생이 다 가르치면 어떻게 돼? 죽어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어때요? 일자를 잃어요.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는 경제적 측면을 좀 많이 다룹니다. 나머지 범죄 측면은 민법, 공법 여기서 배우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자, 제목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딱 펼치는 순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거기서부터 뭔가 그렇잖아. 자, 부동산학 들어갈게요. 학은 알죠? 학을 뗀다 그거 아니고요. 배울학자입니다. 그럼 여기 부동산은 뭐예요? 말하지 말고 머릿속 그냥 생각만 해요. 그거죠? 부동산 그거? 그겁니다. 그거.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따 정의는 따로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동산이 무엇인지 언급을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정착시킨 분이 있는데 김영지 교수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나이도 좀 되셔가지고. 그래서 김영지 교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딱 이제 펴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차 지나고 난 다음에 첫 페이지 한번 열어봅니다.
열어봐요. 하얀색 공간 찾아보세요. 됐어요. 거기 제일 하다 보니까 지금 3페이지로 되어 있죠? 마지막 줄에 우리 김윤주 교수 정의가 적혀 있어요. 이 김윤주 교수 정의는 너무 유명하고요.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그 학자들,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뭐 도해가 되어 있죠? 봐봐요. 김윤주 교수 정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 김윤주 교수는 이렇게 했어요. 부동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부동산은 이거다.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때요? 이런 말들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한 단어입니다. 뭐 이런 단어가 웃겨요. 처음 보면. 여러분 뭐야 도대체 이게 뭔지 무슨 한글로 적혔을 뿐이지 외국어야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문장을 이해하려면 단어 뜻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단어 뜻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가 이거예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표현이네요. 자, 부동산 활동. 자, 여러분이 아시는 부동산은 분명히 움직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활동은 뭐예요? 동자가 뭐예요, 저게? 움직일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부동산이 움직이느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게 숨겨져 있죠. 자, 인간이 부동산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토지를 사서 건물 짓고 개발해서 분양하고 관리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관리적 행위를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활동을 하는 주인의 몸을 주체라 그래요. 그리고 활동, 행위 대상이 되는 걸 뭐라 하냐면 객체라 그런다. 객체. 주체와 객체 아시겠죠? 네. 내가 강남 토지가 필요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 먹이 좋은 나지 상태의 토지가 있어요. 아, 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토지를 내가 갖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까? 토지야,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부터 내 거야. 그러면 토지가 벌떡 일어나서 내 주인인 거래? 자, 그거 내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내 거로 만들어. 나 돈 있어. 자,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니까 그냥 나 매매할래요. 그러면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러다 등기부 떼보면 된대. 거기 등기부에는요, 그 주소가 오래돼가지고요, 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당사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디를 가요? 아직도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니까. 어디 간다? 중개사무소라 해야지. 무슨 부동산에 간다 그래.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 이건 전국적 현상이고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자, 어떻게? 중개사무소에 가야죠. 그러니까 강남인데 중개사무소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중개수수료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면서 그래. 그럼 사람 만났죠? 그래서 이 객체는 두 가지로 나눠요. 부동산을 만나러 가면 이걸 대물활동이라 합니다. 사람 만나면 뭐라 할까요? 대인활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자가 물건에 사람에 대하여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활동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대물활동 아니면 대인활동이에요. 부동산 활동도 예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물활동, 대인활동은 객체가 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주체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오케이? 네, 그래서 활동의 주체는 뭐 정부가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고 공사 혼합이 할 수도 있고 전문 협회가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고 그 대상에 따라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부동산 활동을 잘 봐봐요. 사람들이 막 투기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바라볼 때는 투기 현상이 감지될 수 있어요. 다시 김장 담았다. 김장 담았다. 자, 내가 스스로 담았다. 전화기로 담았다. 자, 전화기로 담았든 전화기 담는 거 잘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집에 택배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화기 담을 때 직접 담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발효되죠? 어느 순간 뚜껑을 열어보면 잘 익었어? 그게 발효 현상이에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산균이 발효 활동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건데 부동산과 부동산 활동에서 비롯되는 법칙성, 반복성을 부동산 현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현상 이렇게 했어요. 들어보니까 이 활동과 현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네요.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5글자 공부했습니다. 5글자. 자, 정리합니다. 저 부동산 활동 인간이 합니까? 부동산이 합니까? 그래요, 인간이 합니다. 인간이 초점이에요. 근데 능률하고 뭘까요? 자, 김윤기 교수는 이렇게 했어요. 과학화, 합리화, 전문화, 근대화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잘. 알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걸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게. 부자 되세요. 그렇게 하는 거 부동산 활동이 능률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적어볼게요. 강의 노트는 펴지 않습니다. 기본서로 강의하고 제가 강의 노트 보세요.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지 마세요. 적지 말고 강의 노트 줬는데 또 적고 적자 생존이야?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의 목적은요. 부동산 활동에 능률합니다. 부동산 활동을 잘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지금 이걸 잘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이걸 연구해야지. 그래 잘할 수 있지. 인간들이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연구를 해야 내가 부동산 활동을 잘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부동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를 해야 그 현상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뭘까요? 연구 대상은 뭘까요? 부동산 활동. 자, 부동산 활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 있나요? 부동산 현상입니다. 시험 문제 나갑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OX. 그게 기출 지문입니다. 20여 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최근에. 계속 안 내다가. 뭐 이거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럼 이거 목적 아직 안 나왔거든요. 얼마나 나올 수 있어요. 또 정리해야 합니다. 아 그렇네. 그럼 원리는 뭘 말하느냐? 이론입니다. 이론 그러면 과학성 그래요. 응용기술은 실무입니다. 스킬풀 기술성을 말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 활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연구하되 이론적 측면 뿐만 아니라 뭐까지? 실무적 측면. 오케이? 자, 듣습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떤 학문을 적용시키면 응용이라고 해요. 뭘 한다? 응용.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응용과학이 되는 거예요. 실무만 한다. 다시 이론만 한다. 실무도 한다. 실무도 한다. 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종합이란 말이 나왔죠? 자, 여기에는 3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3가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빌딩을 하나 사고 싶어요. 돈도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행동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빌딩 사러 간다. 어떻게 할까요?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소개 받아와야지. 안 할 거예요? 아, 내가 공인중개사니까? 아, 그래도 중개사도 중개사한테 물건 넘겨받기도 해요. 자기가 다 모든 정보, 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자기 중개사무소 오픈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가요. 중개사무소 자리를 물색하기 위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 야, 이 빌딩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위치가 몇 층짜리인지, 그 안에 설비는 잘 갖춰졌는지 이거 따져야죠. 이게 눈에 보이는 기술적, 물리적 측면입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맞죠? 두 번째, 돈은 달라는데 다 줍니까? 이거 적정한 가격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면 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돼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방금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기술적 물리적, 두 번째가 경제적, 세 번째가 법률적. 이렇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를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복합 개념. 그래서 첫 잘 따서 복합 개념 법경기라고 외웁니다. 시작. 복합 개념 법경기. 한번 볼게요. 우측으로 가지고요.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놓을 텐데 이거 지우시면 안 돼요. 쉬는 시간에. 알았죠? 자, 오른쪽으로 와서 첫 번째 기술적, 물리적 측면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 측면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가 법률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형태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유형 그래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무형적이라고 합니다. 무형적. 그리고 이 전체를 이제 묶어서 뭐라 하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복합은 뭘 의미하느냐? 둘 이상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복합 그럼 뭐라고요? 둘 이상 때 쓰는 거예요. 둘 이상 맞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는 뭐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 기법적 측면이고요. 여기는 뭐 가격적 측면이고 여기는 법 제도적 측면이고 뭐 그래요. 측면 이걸 좀 다룰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은 이렇게 할 거예요. 구체적 내용은 이렇게 부동산은 자연이다, 위치다, 공간이다, 환경이다. 이거 적으면 죽는다. 자, 생산요소, 자본이다, 소비재다, 생산재다, 상품이다, 자산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광해 부동산 이렇게 할 거고, 여기다가 여기 안에는 이렇게 있어요. 협의회 부동산. 입이 근질근질해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할 때 내가 뭐 아는 게 나왔어. 절대 말하지 않는다. 옆에 사람 모르잖아. 그럼 기분 좋아, 나빠? 아니, 나는 똑같이 출발했던 생각을 저 사람 알고 있어. 그럼 기분 나쁘지. 여러분이 예습을 해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한데 질문하면 대답이나 좀 잘하세요. 응? 그것도 안 하죠. 자, 일단은 우리 다 뭐요? 새 수를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첫 출발이야. 우리 다 새 거예요, 새 거. 그래서 일단은 요거요. 요 세 가지. 이걸 뭐라고? 복합 개념 법경기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부동산을 보니까 내가 부동산 활동을 하려면 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부동산 학은 저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부동산 활동에 능률을 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공학적 측면, 법에도 영향을 미쳐요.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우리 민법, 공법 배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이런 학문적 내용이 다 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합, 이것을 다른 말로 종합으로 바꾼 거예요. 복합을 종합으로 바꿔서 뭐예요?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무슨 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이론만 해요? 실무에도 적용해요? 실무에 적용하죠? 응용과학이다. 부동산 학은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을 했을 때 무슨 과학에 해당된다? 응용과학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응용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과학이자 경험과학인 거예요. 이것은 뭐 약간 사족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규범과학적 성격이 있습니다. 규범과학.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합니까? 인간이 합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화산 현상, 지진 현상 이런 거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천체 물리학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린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개입되면 뭐라 그래요? 사회과학이라 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 세 가지.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건 좀 필요 없어요 별로. 자, 우리 부동산은 무슨 과? 종합과. 그리고 무슨 과? 응용과. 순수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과? 사회과.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어요? 이해됩니까? 부동산 학문적 성격? 하나만 더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학은 우리나라에서 태동된 학문일까요? 한번 짐작해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학문일까요? 왠지 아닐 것 같죠? 예,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학문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수입해 왔어요. 미국에서. 자, 한번 봐봐요. 예를 들면 부동산을 이렇게 나타내 보면 부동산 그럼 뭐라고요? 법경기예요. 복합개념. 우리가 학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갑은 이것만, 을 이것만, 병은 이것만. 이걸 분산식 접근법이라 해요. 종합과학이 필요한데 우리는 안 되겠죠? 근데 이건 어때요? 나는 한 놈만 패. 나는 한 놈만 패. 갑을 병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중점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종합과학이 될까요? 안 되겠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전체를 다 종합 선물 세트로 수입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만든 게 아니라니까. 만들어진 걸 그냥 꾸러미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접근법을 취했냐면요. 종합식이 된 거예요. 종합식이.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부동산학을 정착시킨 방법은 그래서 뭐예요? 종합식이에요. 종합식. 아시겠죠? 종합식. 그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게 있습니다. 뭐 의사결정식 접근법도 있고 행동과학적 접근법, 뭐 법제도 접근법이 있는데 요즘 관심을 갖는 게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에요. 목차 한번 봐봐요. 우리 아까 목차 적어놨었죠? 봐봐요. 저기 투자, 금융, 개발 저 다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의사결정식 접근법이에요. 잘 봐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 보고 의사결정 과정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 종합식이 아니라 의사결정식 접근법이 관심이 많다. 오케이? 뭘 했냐고요? 자, 여러분 일단은 교재는 제목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한번 열어봅니다. 3페이지 보니까 부동산학의 의의 있고요. 4페이지 보니까 도해가 돼 있고요. 그리고 학문적 성격 정리되어 있네요. 내려가서 접근 방법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우리는 뭘 썼다고요? 종합식. 오른쪽에 연구 분야 나와 있죠? 요건 이따가 쉬고 난 다음에 할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8페이지 뭐가 돼 있어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자, 그러면 강의 노트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안 적어도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의 노트는 1페이지 보시면 제1편 부동산 총론 테마 1을 이렇게 돼 있는데 테마 1은 이 다음에 중간중간 활용을 할 겁니다. 테마 2번 갈게요. 자, 부동산학 나와 있나요? 자, 테마 2번. 자, 부동산학교 능력을 올림의 긍용기술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자, 1번. 부동산학은 부동산학교 능률화를 원대한 목표로 삼는 학문이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빈칸이 뭐예요? 부동산학의 목적이겠죠. 빈칸이 뭐가 들어가? 목적. 그런데 자세히 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목적이란 글자가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세요? 네, 글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는 해야 하니까 제가 희미하게 넣어놨어요. 이것은 공부를 한 사람은 보이는데 안 한 사람은 그 희미한 글자도 몰라.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연구 대상. 동그라미 3번은 종합과학이자 그 다음 뭐예요? 순수과학이 아닌 응용과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 테마 3번 갈게요. 2번 들어갈게요. 무슨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 단기간에 정착시킨 거다? 종합식. 접근 방법 최근은 뭐라고요? 의사결정식. 됐죠? 넘겨봐요. 테마 5번이 뭐예요? 부동산 활동과 현상. 1번 빈칸이 뭘까요? 부동산 활동. 2번 빈칸은 부동산 현상.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좀 졸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적은 그 글자는 또 눈에 잘 보일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첫 시간 고생하셨고요. 강의는 항상 50분 강의하고 10분 쉬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네, 조금 오버됐는데요. 쉬는 시간.